안녕하세요. 죽죽콜라비입니다. 자, 어제 영상을 제가 빼먹었죠? 그래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제가 좀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닥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종이 왔죠? 전날 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조종이 좀 오늘 좀 심하게 왔어요. 심하게 이렇게 왔죠? 아주 강하게. 그죠? 강하게 파란색. 일단 파란색은 안 좋은 색, 그죠? 긴 건 강한 거, 안 좋은 게 긴 거죠. 그래서 이후 대응을 좀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일단 오늘 매도 세력이 누군가를 좀 봐야 되는데, 좀 이걸 좀 봐야 될 게, 오늘은 매도 세력이, 뭐 당연히 저는 기관이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외인은 따라서 이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좀 됐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같이 이제 누군가 던지니까, 기관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게 기계가 하는 거 아닙니까? 기계가 특정 이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특정 조건이 되면 같이 던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관이 그걸 던지고 그걸 이제 트리거, 촉발이라고 하는데, 방아쇠, 영어로 방아쇠인데, 그러니까 영어로 트리고 이제 한글말로 방아쇠죠. 방아쇠를 당긴 거죠. 거기에 이제 나머지 이제 프로그램 매매다 동참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오늘 한 2시경에 갑자기 줄창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죠. 일단은 사실은 저는 기관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던질 거라고 예상을 했죠. 왜냐하면 기관은 지금 일단 지수 조정을 해놔야 자기는 싼 값에 이제 살 수 있으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오늘 개인이 샀죠. 그 얘기는 뭐냐, 기관이 물량이 없어요. 이제는 지금 이 물량은요, 여기서 요만큼 산 물량 다 던진 거예요. 그러면 기관은 정말 이제 들고 있는 종목 기준으로 지수를 뭔가 내릴 만큼 크게 이렇게 던질 만큼 하지 않아요. 사실은 외인도 던질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근데 하지만 제가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외인이 던지지 않을 거라는 몇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원달러를 볼게요. 원달러에서는 이제 환율이 지금 안 좋죠. 지금 이렇게 결국은 계속 이제 상승 추세를 가고 있죠. 그 얘기는 외인이 일단 들어오기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원래 외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한 적정 가격은 1150원 이상이면 부담스럽고 1150원 이하면 살만하다, 이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1080원이면 엄청 싸다라는 기준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외인들이 엄청 산 거예요. 몇 천억씩 막 몇 조씩 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들어올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적절하다.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매력적인 원달러 기준으로 매력적인 가격은 맞다. 근데 이것 때문에 뭐 환율 때문에 외인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요. 그러려면 환율이 좀 더 떨어져야 돼요. 자, 빅스 지수 볼까요? 위험지수라고 했죠. investing.com이라는 어플을 보시면 저같이 다 보실 수 있으세요. 지수의 빅스지수, 공포지수죠. 공포지수도 지금 일단 올라가고 있죠. 아직 안 꺾이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포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이게 대단하냐, 사실 뭐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든 금융시장에서 공포지수라는 건 불안감을 조정하거든요. 불안감이라는 건 주식에서 가장 안 좋은 얘기, 불확실성, 불안,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안 좋은 말, 좋은 말은 기대감, 뭐 이런 거,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코스닥을 한번 좀 보면, 제가 사실은 또 보려고 하는 것 중에 뭐 일봉 말고 여러분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실 거니까 15분봉을 좀 볼게요. 15분봉을 보면 사실은 처음에 이제 950으로 시작했다가 쭉 밀리고 다시 올라왔다가 요만큼 장대로 이제 쭉 내려왔죠. 여기를 다 일으킨 게 처음에는 기관이 던졌고 그거에 나머지는 프로그램 매매로 던졌어요. 사실 장 초반에는 제가 캡처해 놓은 사진이 있는데 그 캡처해 놓은 사진을 조금 볼까요? 아니요, 캡처해 놓은 사진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 어쨌든 캡처해 놓은 사진에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 캡처해 놓은 사진에는 장 초반에는 외인이 샀어요. 여기 때 외인이 샀단 말이에요. 사고 그 다음에 개인이 다시 사기 시작하면서 기관만 계속 던졌던 거죠. 요 지점이 기관만 다 던졌어요. 이미.
그렇게 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늘 장은 기관이 다 던진 장이다. 근데 기관이 던진 게, 와, 기관이 대한민국 진짜 못 살아서 망할 것 같아 던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 이거는 내가 너무 사기가 부담스러운 거야, 지수가. 지금 코스닥이 950을 이미 찍었어요. 전고점을 다 찍었어요. 다 뚫고 역사적으로 한번 가려고 하는 첫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수가 부담이 되니까 자기네 있는 물량 다 던진 거예요. 예, 그거를 개인이 다 받았어요. 너무 잘하신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낮게 지금 하는 건 줍줍할 필요가 있다. 근데 한 번에 다 들어가실 건 아니고 조금씩 낮은 거. 제가 그래서 장중에 뭐 오리온 같은 경우도 우리가 12만 3천 원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12만 2천 원까지 내려갔죠. 저거 좋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제가 그러면 왜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관은 던질 건데 이제 던질 물량이 없어요. 이제 거의 진짜로. 이제 물량이 없어요. 이제 외에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코스닥은 내년 되면 어쩔 수 없이 기관이 사야 돼요. 그 사기 위한 전초전이에요. 네, 그 사기 위한 전초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연말까지는 이 기관이든 어디든 간에 내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다시 말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기관이 사서 올리면 1월에 좀 적당히 살 거다. 왜냐하면 이미 조금 담아놨으니까. 근데 지금 다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자기네 있는 비중을 다 거의 줄였단 말이에요. 예, 제가 봤을 때는 50% 이하로 줄였어요. 줄였단 말이에요. 줄였다면 계속 지수가 올라가는 걸 기관이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지켜볼 수만 없으니까 비싼 가격에 결국은 1월에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네들은 실적을 내야 되거든. 왜냐하면 12월까지 실적이 끝났어요. 12월까지 실적이 끝났는데 무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실적이라는 건 여러분들은 실적에 대해서 고민이 않았지만 이 기관이라는 사람들은 기관 담당자라는 사람들은 자기 실적을 되게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투자해봤자 지금 실적이 깎일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실적 지수가 뭐 30%만 채우면 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어쨌든 130%를 찍었어요. 이미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내가 그거를 더 해가지고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140%를 한다고 열심히 투자를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약간 안정적인 기준으로 조심스럽게 짧게 먹고 빠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차익 실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관은 알겠다 이거야. 그러면 외인도 아까 환율 기준으로 보면요. 더 빠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저는 오늘 아니라고 생각을 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라는 거를 차트를 좀 보시면 알아요. 자,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인버스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인버스는 지수가 떨어져야지, 코스닥 150에 있는 종목이 떨어져야지 수익이 나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이 2% 정도 하락했으니까 3% 정도 올라왔죠. 예. 그죠? 이건 투인번 아니니까 거의 1대1이네요. 그죠? 그래도 약간 좀 더 오버가 나오긴 했네요. 개인은 너무 잘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너무 잘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기관이 일단 샀어요. 오늘 샀어요. 그리고 외인은 어떻게 했어요? 팔았잖아요. 오늘 올랐는데 팔았다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외인이 코스닥 지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팔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돼. 아니, 코스닥 지수가 떨어질 걸 알았어. 떨어질 걸 알면 더 사야죠. 떨어질 건데. 떨어질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외인이. 왜냐면 인버스는 떨어져야 돈을 버니까. 코스닥 지수가 떨어진다는 걸 생각을 했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거나 더 사야지. 왜 팔아? 그 얘기는, 그것도 많이 팔았어요. 그 얘기는 코스닥은 더 갈 거라는, 외인은 어쨌든 코스닥에 베팅을 할 거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지금 공매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매도가 내년 3월에 부활해요. 그러면 공매도 대신에 어쨌든 이 사람들은 뭔가 뭐 해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어의 지수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왜냐하면 수익을 항상 내야 되기 때문에는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는 편한 겁니다. 개인 투자자 존버라고 엄청 버티는 그런 말도 개인 투자자만 할 수 있는 특혜예요. 아니 뭐 그게 특혜라고 얘기하면 저를 욕할 수도 있겠는데, 기관 투자자는 무조건 손절을 때리고 가야 됩니다.
그만큼 기관 투자자가 힘든 거예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가 유리한 거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전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은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이 이기는,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는 그랬죠. 기울어진 운동장이 공매도는 그랬는데, 이런 걸 보시면 아세요. 웨인이요, 오늘 팔았다는 얘기는, 코스닥은 이제는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반증해야 돼요. 올라간다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더 이상 하락하는 거에 베팅을 하진 않은 거예요. 오늘 팔았잖아. 그것도 많은 양 팔았어요. 이건 거래 순매수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팔은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아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ETF로 좀 봤어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지수로 좀 다시 볼게요. 지수로 돌아와서 코스닥 볼게요. 지금 코스닥이 오늘 2.61% 내렸어요. 근데 그거를 다 기관이 내려왔어요. 근데 거기에 누구도 외국인도 동참을 했어요. 근데 이 외국인 물량이 동참을 했지만 곧 다시 들어올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근데 사실 연말 12월까지 곧 들어온다 이렇게는 저는 바라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연말은 항상 이벤트라는 게 장을 마감하는 약간 이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무리하게 투자하진 않아요. 지켜보는 장세죠. 그래서 제가 약조정이라고 말씀드렸고, 현금 20% 갖고 계시고, 대신에 지금 좋은 종목 있잖아요. 사실 오늘 동국 S&C, 아까 제가 종목도 좀 볼 건데, 어떤 동국 S&C, 이런 거 사실은 8,000원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과매도 구간이죠. 과매도 구간,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봤다가 약간 뭔가 받쳐주는 느낌이고 5일선이 꺾인다 생각하면 그때 다시 한번 사고 올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동구 S&C를 사셔라 이런 건 아니고 지금 한번 보고요. 예, 보고 약간 상승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인다고 하면 그때 살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근데 저는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지금 사셔도 사실 무방을 해요. 왜냐하면 그린 뉴딜 풍력은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지금 오늘 반도체 5G, 2차전지 그 다음에 그린 뉴딜을 기관이 엄청 팔았어요. 예, 진짜로 제가 이따 종목별로 볼 건데 그것만 팔았어. 3%씩 다 하락했어요. 그런 게 이상한 주식이 가고 막 그랬어요. 예, 바이오주에 이상한 관련된 거 이런 거 가고 그랬는데 사실 이상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갖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을 사실 왜 팔았냐는 거죠. 기관이. 좋은데 왜 팔았냐 이거지. 그 얘기는 그 종목들을 어쨌든 자기네들은 단기 차익 실현을 한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이 조금 조정받을 때 다시 사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지금 현금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저는 20% 얘기해서 20% 갖고 있고 여러분들도 20% 갖고 있다 전제면 사실 좀 지켜보셔야 되고 나는 20% 이상 갖고 있어요 현금을. 그러면 조금씩 지금 제가 추천드리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사서 모으시는 게 여러분들은 유리하십니다. 이런 조정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일단 미국 부양책은 끝났어요. 이미 하원은 통과됐고 상원도 사실은 곧 통과될 거고 이미 트럼프 사인만 남았다는 얘기가 돼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굳이 사인을 안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여기서 굳이 목리를 부려봐야 자기도 힘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리고 지금 기한이 너무 힘들어요. 12월에 만약에 이게 사인이 안 되면 미국은 정말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올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안정적인 직장보다는 비정규직도 사실 상당히 많고요. 그거는 그 나라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월급을 줘야 돼요. 월세를 내야 돼요. 안 그러면 쫓겨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주별로 달라요. 예, 어쨌든 그런 상황, 안 좋은 상황이다. 어쨌든 미국 부양책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코스닥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사실 오늘 개인 투자자가 상당히 많이 샀어요.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제가 여기를 보면 제가 딱 930에 표시를 해놨잖아요. 930에 표시해놨는데 거기까지 딱 찍고 갔잖아요. 야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림 맞추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주식을 많이 하시다 보면 정말 그 지점에 딱 맞아요. 예, 차트라는 게 정말 그 지점에 맞아요. 제가 930에 그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940에 갖다 붙었습니다라는 게 그거 그냥 우연히 맞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왜 930선에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930선에 보시면 이미 두 번의 판단이 있었어요. 예, 갈팡질팡한 판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되게 지수의 장애 기준에선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지점 900선이요. 905선. 나중에 보세요. 조정이 오면 여기 갔다가 가서 얼추 쓸 겁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뭐 여러분들 맞나 안 맞나 무슨 보시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바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저항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 제가 만든 게 아니야. 시장이 만들었어. 시장이 만들었어요. 예, 반드시 알아주시고 좀 내용이 길었는데 여러분들 뭐 걱정하지 마시고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전혀 주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처럼 이제 주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위험 신호라고 하겠지만 사실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일단 현금 20% 들고 현금 20%가 더 되시는 분들은 조금씩 좋은 종목들 사시기 바랍니다. 좋은 종목들 많아요. 특히 기관 매수세들이 좀 있었던 종목을 차익 실현한 부분은 다시 기관이 반드시 살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다시 종목 기준으로 종목 기준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시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줍줍클럽이었습니다.